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규칙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아이랑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가 다쳤어요. 혹은 매일 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이럴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의무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이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안전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즐기는 레저 활동부터 매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숨겨진 위험들, 그리고 아주 특정한 상황에 대비해서 새로 생긴 정책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나의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즐겁게 여가를 보내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신나게 놀러 갔는데 보니까 정원보다는 사람이 훨씬 많이 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법의 변화가 보입니다. 과거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좀 빈틈이 있었어요. 하지만 낚싯배는 다릅니다. 더 새롭고 엄격한 법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정원을 2배 초과했다? 그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절반으로 깎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페널티죠. 이런 안전망이 바다 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말에 가는 캠핑장, 글램핑장, 겨울엔 스키장, 또 골프장이나 수영장, 심지어 자동차 경주장까지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거의 모든 곳에 이런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몇 년 전 한 캠핑장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피해자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망 시 한 사람당 최소 1억 원을 보상하는 캠핑장 의무보험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레저 시설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놀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단지 안의 놀이터, 쇼핑몰에 있는 아이들 놀이공간,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작은 미끄럼틀까지요. 이 모든 곳의 관리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어떨까요? 이건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책임 소재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이게 바로 법이 어떻게 현실에 맞춰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건물주인 책임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책임인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 법이 바뀐 겁니다. 최종 책임은 건물 소유주에게 있다. 이렇게 딱 정해준 거죠. 자, 이번에는 정말 최근에 생긴 아주 현대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안전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법이 모든 강아지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딱 정해놓은 이 맹견 5종류와 그 믹스견에만 해당돼요. 보장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물론이고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 다쳤을 경우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사고를 위한 겁니다. 고의는 안 돼요. 만약에 주인이 일부러 물어! 하고 공격을 시켰다? 그건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 그냥 범죄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런저런 안전망이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이 법들 안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를 낸 쪽에서 나 몰라라 하거나 처리를 계속 미뤄도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로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결국 이 모든 제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체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규칙들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또 어떤 안전망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